매매 트랙의 열기가 식고 자금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 열풍은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보유 데이터가 공개되었고 상승장의 시나리오가 확정되었습니다. 5월 조정 4분기 고점 상승이 예상됩니다. 리브라 매매 초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배경은 투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며 테스트 투자 포트폴리오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XRP 현물 ETF가 브라질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바이낸스가 다시 나이지리아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환율 조작과 경영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고 24시간부의 암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2월 20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고 청산 폭풍은 6억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치 쓰러지지 않는 작은 강아지처럼 여전히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레버리지 수준은 낮아지면서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산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5월에 조정을 받고 여름에는 횡보하며 4분기에는 다시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규칙은 여러 번 확인되었으며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여러 중요한 지지선이 존재합니다. 미국 현물 ETF 투자자의 평균 비용은 약 89,000달러, 바이낸스 사용자의 손익분기점은 59,000달러,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채굴 비용은 57,0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보유 비용 데이터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크립토 쿼안트의 통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거래자의 평균 보유 비용은 59,000달러, 채굴 기업은 57,000달러, 초기 대형 고래들은 25,000달러였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채굴 기업의 보유 비용을 하회할 경우 이는 대체로 비트코인 약세장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건 2022년 5월, 2020년 3월, 2018년 11월의 시장 동향과 유사합니다. 비트코인 ETF와 관리 지갑의 보유 비용은 약 89,000달러이며 10셋 F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서 보유한 비율은 25%에서 3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금 ETF의 40%에 점차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며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이 강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솔라나의 미밈 코인 열기가 식었고 이더리움의 가스비는 하락했지만 BNB 체인은 바람은 불었지만 잡지 못했다는 상황이 되어 온체인 자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미밈 코인 투자자들로 열기가 식고 난 후 남은 것은 어지럽히는 상황뿐입니다. 길라스노데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밈 섹터의 미결제 계약 규모는 최고점을 찍은 이후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시장의 감정과 레버리지 자금이 축소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도지코인의 미결제 계약 7일 평균은 3,580억 달러에서 1,490억 달러로 감소하여 50% 하락했습니다. 페페와 봉크는 70% 이상 하락했고 시바 플로키는 각각 74.41%와 69.18% 하락했습니다. 매매 시장의 조정 트렌드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관심이 약해지고 자금이 다른 섹터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점차 지하에서 주류로 진화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점점 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미국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준비금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비트코인 준비금의 거대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198만 109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억 1,071억 달러로 전체의 0.994%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19만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1,903억 450억 달러로 전체의 0.91%를 차지합니다. 두 나라의 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잔치에 참여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itcoin has set multiple all-time record highs because everyone knows that I'm committed to making America the crypto capital. We want to stay at the forefront of everything, and one of them is crypto, and Miami seems to be the center of the action, come to think of it. 체코 국립은행의 알레시 미흘 총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비트코인의 기술과 그 경제적 영향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전체적인 실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흘 총재는 비트코인 테스트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제안을 했으며 이 제안이 승인되면 체코 국립은행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유럽 최초의 중앙은행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비트코인의 예상 수익률이 1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움직임은 전 세계 금융기관과 투자펀드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he Czech Central Bank will consider adding Bitcoin to their official reserves. Czech National Bank Governor Alois Mikl telling the Financial Times he will present a Bitcoin investment plan to the board on Thursday, which, if approved, could see the bank diversifying 5% of its $146 billion in reserves into BTC. 중앙은행에게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금융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변동성이 큰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합니다. 비트윗의 연구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시는 체코 국립은행이 이 계획을 승인하면 그 투자 규모는 최대 7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구매량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포함시킨 국가는 없지만 스위스, 미국, 독일 등의 대국들은 이미 조용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흥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점점 더 공식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가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솔라나의 SOL 토큰은 지난 한 주 동안 17% 하락했으며 현재 거래 가격은 164달러에 가깝습니다. 이 하락폭은 리브라 출시와 겹치며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밀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잇따라 매도하면서 리브라의 가격은 83%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180억 달러 줄어든 것을 매매코인 장난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입니다. 특히 주요 토큰 잠금 해제 이전부터 솔라나의 DP 애플리케이션에서 거래량과 예금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1분기에는 1,500만 개 이상의 SOL 가치 2,500억 달러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잠금 해제 수량의 12배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시장에서 FUD 공포, 불확실성, 의심의 확산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리브라와 멜라니아의 열풍이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이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암호화폐 세계는 정말로 더 나았을까요? 2024년 1월 19일 팜푼의 탄생으로 매매 코인의 모습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달러 미치와 달러 F여 OG 같은 프로젝트들이 등장했고 팜프파는 그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에서 286만 SOL 약 5.7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현재 사기꾼들의 수법은 점점 더 혁신적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명인 효과와 대국의 지배자를 이용해 쓰레기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포모로, 트럼프, 멜라니아 등의 프로젝트에 몰려들어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시장은 마치 절대 문을 닫지 않는 파티와 같아서 알트코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조 댄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만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순간에 무엇이 일어날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팔 전략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시장에 의해 교육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매 코인에서 AI 그리고 티람피로의 미친 회전 과정을 보면 하나를 놓치면 마치 파티의 클라이맥스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이 오를지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양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락하면 BTC와 ETH를 계속해서 사들일 것입니다. 만약 상승하면 충분한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작은 고점마다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XRP 현물 ETF가 브라질에서 승인되면서 XRP 시장은 큰 반등을 맞았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바이낸스에 81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고소는 다소 과격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차례로 출시된 후 시장은 다음 현물 ETF가 무엇일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자산은 SOL, XRP, 그리고 DOG까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XRP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디지털 결제와 국제 결제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 SEC와의 장기 소송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RP 현물 ETF의 출시는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나라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선도적으로 내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XRP 현물 ETF가 곧 출시되어 이 시장의 미스터리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증권위원회는 자산운용사 해시덱스가 제출한 XRP 현물 ETF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질 당국은 XRP가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XRP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 XRP는 최근 침체된 시장 속에서 반등을 일으키며 $2를 돌파했고 24시간 상승률은 7.1%에 달했습니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1,560억 회복되어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XRP is a digital asset, not that dissimilar than Bitcoin or ETH. There'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asset. Bitcoin has really become digital gold and it has thrived because of that. ETH, there's a lot of excitement around the smart contracts capabilities. XRP is extremely fast on a per transaction basis and extremely inexpensive. People talk about gas fees and transaction costs of some other tokens. 라틴 아메리카의 금융 중심지인 브라질은 그동안 암호화폐 분야에서 앞선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XRP 현물 ETF 승인은 XRP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펀드 형태로 정식으로 진입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규제 준수적인 투자 채널을 제공합니다. ETF의 구체적인 상장 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획기적인 진전은 확실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급한 질문은 미국의 규제가 언제 승인할 것인가 입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21쉐어즈 등의 회사가 XRP 현물 ETF 신청을 했으며 SEC는 그레이스케일과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19 비니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XRP 현물 ETF가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이 심합니다. 한때 강력하게 추적하던 미국 SEC는 최근 갑자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바이낸스와 협력하여 2달간 심사를 중단하는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사건에서 승리를 거둔 최고급 변호사가 현재 IT 부서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시적으로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바이낸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바이낸스를 주시하고 있으며 나이라 매트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 나이지리아의 통화 공급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해 통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바이낸스로부터 한 그릇을 챙기려는 것일까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81억 소송을 제기하고 $20억 세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79억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혐의는 바이낸스가 나이지리아 통화인 나이라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 세무국 FIRS은 바이낸스가 나이지리아 내에서 상당한 경제적 존재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 세금을 미납했다고 밝혔습니다. FIRS는 또한 바이낸스가 미납 세금에 대해 26.75%의 이자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외환 시장에서의 조작이 나이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For 10 months in 2024, Binance official Tigran Gambaryan was detained in Nigeria for alleged tax evasion and other offenses. He was arraigned by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mes Commission EFCC on 5-count charge of tax evasion, currency speculation, and money laundering worth $34.4 million.
바이낸스와 나이지리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나이지리아의 볼라 티누부 대통령은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였고 나이라는 하룻밤 사이에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몰려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2월 21일 미국 달러와 나이라의 환율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USDT 나이라 거래상에서 가짜 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이낸스의 환율이 플랫폼에서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환율 조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나이지리아는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바이낸스의 2명의 고위 임원인 티그란 감바리안과 나디임 안자르왈라를 체포해 약 7개월간 구금했으며 2024년 10월에야 혐의가 취소되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극적인 전개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 개혁을 통해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절감된 자금을 국민에게 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앨런 머스크를 칭찬했습니다. I signed an order creating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and put a man named Elon Musk in charge. Thank you, Elon, for OKX는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한 최초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OKX는 유럽 경제권 28개국의 4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규제에 맞는 현지화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추가 구매 및 운영 자금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0% 전환 우선 채권을 재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채권은 2030년 3월 1일에 만기됩니다. 초인데키는 리브라 창립자 헤이든 데이비스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미레이의 여동생 카리나 미레이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미레이 대통령에게 리브라의 홍보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75세의 아버딘 카운티 은퇴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사기를 벌여 피해자에게 6자릿수의 금액을 손해를 입힌 혐의로 2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